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온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통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합니다. 네, 통증은 처음에는 몸에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로 나타나지만요.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질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의학 박사 심영기 원장 모시고 만성 통증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아졌는데요. 아직까지도 근골격계 통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통증은 이제 어디든지 우리가 생길 수가 있죠. 대표적인 통증이 이제 목이나 허리나 또 어깨, 무릎, 팔꿈치, 발 이런 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만성화가 돼갖고 계속 통증이 일어나는 고질병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급성 통증은 3개월 정도 아프고 보통 좋아지는데 3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성 통증이 있으면 계속 이제 그 부분이 계속 그 통증을 느끼게 되고 특히 이제 뭐 연세 드신 할머니나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 허리 안 아파 보신 분들이 없죠. 근데 네. 대부분은 좋아지니까 이제 지나면 낫겠지. 그러고서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목, 허리 디스크, 뭐 무릎, 어깨, 엉덩이, 팔꿈치, 손목, 발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아플 수는 있는데 아플 때 이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아유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약 먹고 찜질하고 뭐 그러고서 이제 되게 만성 통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팔꿈치나 손목, 네. 발목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네.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게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건 이제 테니스 엘보라 그래갖고 이 팔꿈치 아픈 건데요. 대개 이제 요런데 팔꿈치 여기 팔꿈치 이쪽이 힘줄 있는 데가 이제 오래 써서 혹은 다쳐서 아니면 삐어서 이런 걸 내버려 두면은 이제 테니스 엘보가 되는데요. 요 부분이 누르면 아파요.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잘 돌리지도 못하고 심하면은 이제 손목이나 어깨까지도 잘 못 쓰게 되거든요. 증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증상은 움직이질 잘 못하고 팔꿈치 바깥쪽으로 통증이 이제 먼저 시작되고 저리고 그다음에 또 이 굳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힘을 못 써 힘이 툭 빠지고 팔목, 손목 쓰는 모든 통증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쭉쭉 뻗어 내려가는 그런 통증도 생기실 수가 있어요. 테니스 엘보가 대표적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이 발바닥 통증 원인은 어디에 네, 있습니까? 발바닥 통증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발 밑에 이렇게 힘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퇴화되거나 여기 연결 부분이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여기 염증이 생겨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증상을 보게 되면은 증상 속에서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 안쪽으로 통증이 발생되고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쭉 올리려고 그럴 때 땡기면서 아프세요. 그리고 또 계속되면 이제 잘 걷지 못하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아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힘줄의 문제들이 많으세요. 인대의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통증 같은 경우는 그 근본 원인을 좀 제거를 해야지 통증이 좀 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어디 한 군데가 아프다, 내가 뭐 팔꿈치가 아프다, 혹은 무릎이 아프다 그럴 때 이게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통점을 보면 통점 도표를 보면은 목이 여기가 아팠다, 어깨가 뻣뻣하다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쭉 다 나빠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왼쪽이 많이 아파요.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왼쪽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그럼 오른쪽은 괜찮아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이제 진단을 해보면 왼쪽 어깨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오른쪽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쪽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쪽은 좀 덜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밸런스, 균형이 깨졌을 때는 한쪽만 나쁘지 않고 반대쪽도 나쁠 수 있는데 이 통점이 있고 그리고 눌러서 아픈 거를 압통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통점이 있는 거하고 틀리게 통증 유발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목이 아픈데 통증 유발점은 위에 있어요. 여기 눌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통증, 그러니까 손이 통증을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 포착점이라 해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눌리게 되면은 포착점은 여기 있는데 아픈 건 밑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문일 수도 있지만 만성 통증으로 변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만성 통증을 뭐 방치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통증이 생겼을 때 이제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시면 빨리 정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만성 통증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제 통증을 접근하는 게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은 뼈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신경외과 선생님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통증의학과 선생님 또 여러 가지로 보는데 저는 이제 세포는 배터리다. 그러니까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포는 배터리고 세포 안에 보시면 이제 도표에 있는 것처럼 세포는 영양 물질을 공급을 받아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갖고 살고 있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이제 우리 그 영양분을 섭취해갖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70 내지 80%는 세포의 전기를 유지하는 데 쓰여요. 우리가 먹는 거에. 근데 그것이 망가졌을 때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의 발생 원리를 보게 되면 세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맨 위에 동글동글동글한 거 맨 위에 보시면 세포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염증이라든지 혹은 뭐 외상을 바깥에서 부딪혔다든지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공해 물질이 들어왔다든지 뭐 또 전자파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사용이 못 되게 되니까는 그 세포에 있는 전기, 막전이라고 하는데 전기가 떨어지게 되고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되게 돼. 미세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주위에 세포 주위에 지저분하게 많이 쌓이게 돼요. 그걸 림프 슬러지라고 한다. 끈끈하게 아주 맑은 물로 싹싹 씻어줘야 되는데 막 지저분한 때가 많이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많이 생기니까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쉽게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 염증 반응이 오래되면 거기에 석회화가 돼요. 오래 장기간 되면서 어깨 같은 데나 그런데 석회야 거기 뭐 석회질이 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뭐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에 생긴 통증이나 문제가 아니고 염증이 오래됐을 때 석회화가 된다. 그래서 세포 통증의 발생 원리는 저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세포가 방전이 되면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 세포가 충전이다. 세포가 충분히 전기가 많으면 통증이 감소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통증을 전기 생리학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른 견해와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지만 다르죠.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만성 통증으로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전기 에너지가 그럼 낮아지면 또 어떤 일들이 그 전기 에너지가 낮아지면 우리 몸에는 이제 256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종류가 세포 종류가 실제로는 60조 개. 개수로는 굉장히 많죠. 근데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거, 입은 뭐 말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세포별로 이제 그 기능이 틀린데 세포가 전기 에너지가 나타나면 세포가 기능을 못 해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급성 통증, 아파요. 이 방전이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초록색이 이제 되는데 정상이 빨간색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게 오래된 만성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만성 피로가 생기고 수면도
뭐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짜증이 나고 귀찮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성질 내는 분은 저분은 전기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기가 충분하고 저거 하면 되는데 네네. 막 배고프면 애기들 막 울잖아요. 그럼 네네네. 먹여주면 콕 하고 잘 자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 전기가 충분하면 아프질 않아요. 근데 전기 뚝 떨어지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대뇌에 보내는 신호예요. 통증이라는 게 빨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신호인데 전기가 떨어지면 어쨌든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256가지 세포들이 제대로 전기 떨어지면 작동 못하니까 눈이 떨어지면은 잘 안 보이고 황반변성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의 그 네. 신호를 좀 잘 읽는 게 네, 필요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완전히 방전이 됐을 때, 네. 충전이 됐을 때 그러면 약간 좀 전기 에너지가 다르겠네요. 틀리죠. 네. 예, 전기 에너지 차이가 충전이 된 상태하고 방전이 된 상태하고 틀려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초록색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는 세포들이 너무 잘 이렇게 작동을 하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반 정도가 방전이 되면 전기를 쓰면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거의 70 내지 80%가 다 전기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해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암세포는. 암세포는 정상 세포의 전기를 막 뺏어 먹어요. 너무 세포도 막 우리 사회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막 암세포는 막 그냥 남의 걸 뺏어 먹고 덩치도 커지고 우락부락하고 막 무섭게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모양이 예쁘진 않다고. 네, 다들 이쁘지 그렇게 않고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네. 자, 앞서 이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좀 네, 맞습니다. 찾는 게 뭐 필요하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기가 아픈데 네. 여기를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는 눌러도 안 아파요. 근데 통증 유발점은 여기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얘 이 밑에 이 하부 조직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는 여기가 아파 손목이 아픈데 실제로 유발점 원인이 되는 건 위에 있어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잘 찾아내서 잘 치료하는 게 이제 명이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도 여기 침을 놓게 되는데 침을 잘 놓으면 어떤 분은 잘 치료가 되고 어떤 분은 치료 안 되죠. 그 통증 유발점 그걸 잘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할 때는 그 통증 유발점 전기 자극 진단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통증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엑스레이 찍어갖고 뼈만 보이니까 통증 유발점 진단이 안 되고 그다음 CT, MRI는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 속에 뭐 어떤 큰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볼 수는 있지만 신경적으로 이 통증 유발점 찾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땐 초음파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같은 거 잘 보이거든. 물론 MRI도 보이지만 그러나 통증을 일으키는 그 포인트 정확한 점을 찾는 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전기 자극 진단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대보면 여기서 본인이 환자분이 느껴지는 통점이 여기는 눌러도 안 아픈데 딱 하다니 소리를 내요. 오 전기가 통해요. 근데 거기를 딱 치료하고 나면 싹 없어져요.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통증 유발점 여기는 안 아픈데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자극기로 이렇게 쭉 대면 여기 통점 있는데 딱 대면은 거기서 환자분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도 초음파를 보면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게 근육이 뭉친 거야. 세포 사이에 림프 슬러지가 꽉 차갖고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고 꽉 뭉쳐 있는 걸 근육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초음파를 찍으면 저렇게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디스크다, 목 디스크다, 뭐 어깨, 뭐 테니스 엘보우다, 무슨 뭐다 이렇게 진단이 굉장히 많이 붙지만 실제로 모든 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80%는 근육하고 힘줄에 있어요. 뼈의 문제, 신경의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쳤을 때 왜 겨울철에 춥잖아요. 그렇죠. 그 바깥에 나가서 막 추운데 막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럼 집에 들어와 갖고 이렇게 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게 근육통이에요. 경련이 일어나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냐면 80%는 다 근육에 문제가 있어요. 근막에 문제가 있고. 그거를 림프 슬러지가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추워지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림프 슬러지 고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네. 그럼 조금 전에 그 진단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로 진단을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네. 치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도 뭐 문제 아까 방전돼서 통증 생기니까 충전시켜주면 되죠. 네. 간단한데. 네, 너무 간단해요. 원리는. 네. 충전을 시켜준다. 네, 그럼 충전시켜주면 어떤 식으로 돼요. 충전을 하는지. 네. 네.
자, 통증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충전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법의 종류는 뭐 우리 인류 역사하고 똑같이 통증에 대한 치료법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집에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뭐 마사지도 하고 그런 치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물 치료. 보통 이제 요새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약물 치료가 제일 많죠. 그래서 오면은 진통제, 여기저기 아파요 그럼 진통제,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그럼 수면제 처방하고 진통제 처방하고, 그다음에 근이완제, 근육이완제, 근육이 이제 총통증의 주 원인이니까 근육이 이완제 처방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얘기하는 게 세포는 배터리다. 전기가 충전이 충분히 되면 통증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전기 충전 개념이 아니니까 약물을 주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해요. 물리치료실 가면은 여기저기 전기로 뭐 이렇게 패드도 붙이고 뜨거운 거 핫팩으로 해서 이렇게 뜨뜻하게도 해주고 뭐 진동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그 물리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파라핀 베스라 그래서 손가락 집어넣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주사 치료가 있죠. 주사 치료는 이제 제가 항상 노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스테로이드 치료 주사를 대부분 놓으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흔히 뼈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데 하면 스테로이드 놓으면은 정말로 소염 효과, 진통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데 그게 반복적으로 과량이 됐을 때는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양리작용을 보면 전기를 뺏어 먹고 위로 자기 통증 신호 보내는 걸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차단을 시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망가지고 있는데 대뇌에서는 그거 안 아파 괜찮아 그런 거야. 여기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여기서는 아파서 죽겠습니다 하고 계속 상부에 보고하는데 스테로이드가 딱 하면 그 전화선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통을 끊어버리는 게 스테로이드 치료예요. 그러니까는 세포 자체는 다 방전이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는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에 간단하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과량을 했을 때는 세포는 다 죽는다. 전기 생리학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해 충격파라고 해서 빵빵빵빵 해서 파장을, 저 강력한 파동을 이용해 갖고 치료하는데 체해 충격파는 어떤 때 제일 좋냐면 석회화된다 그랬잖아요. 오래돼 갖고 염증이 돼서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거기 석회화가 돌이 생긴 거예요. 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해 충격파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전기 자극 신경 치료잖아. 전기 자극으로 해서 신경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도 정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수밖에는 없죠. 네. 이렇게 이제 치료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전기 자극 치료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전기 자극 치료는 전기 자동차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 네네네. 그거 충전 안 시키면 안 가잖아. 그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충전시켜주는 거야. 몸에다가 이렇게 전기 자극기의 충전기를 딱 대면 돼요. 아, 그래요?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죠. 네. 이제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저 무릎 통증이 있다 그랬을 때 무릎에다가 전기 자극기의 충전기 이 끝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충전이 되는 원리인데요. 충전이 되는데 이 전기가 이렇게 통할 때 찌릿찌릿하는 통전통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예요. 통전통. 찌릿찌릿한 건 뭐냐면, 왜 찌릿찌릿하냐면 림프 슬러지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에너지 떨어지면 순환이 떨어져 갖고 주위에 지저분한 게 낀 게 림프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온으로 해서 이제 이온화 현상이라 갖고 그게 분리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녹아요. 림프스 끈적끈적한 가래침 같은 거 끈끈한 게 그게 녹아서 녹는 과정에서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전기 분해될 때 찌릿하고 전기 이온화 현상이 되면 통증이 좀 느껴지세요. 그래서 그게 치료가 이열치열이라고 하고 통증은 통증으로 치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전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시간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이 질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질병도 나이가 있어요. 이제 뭐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쫄병이면 빨리 치료가 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고질병으로
틀어박고 있는 그런 병들은 오랫동안 치료를 해서 충전을 해야지 세포들이 조금씩 정상으로 바뀌어요. 네. 한꺼번에 확 바뀌면 좋겠지만은 전기 충전이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얻어갖고 세포가 이제 막 활성화가 되는데 하나가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해서 얘네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치료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확 다 치료되지는 않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통하니까 네. 감전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이런 분들도 이제 있을 것 이게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전기 충전기가 볼티지가 이제 3,000볼트까지 나오거든요. 1,500볼트 그리고 4,000볼트까지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3,000볼트 나오니까 이게 3,000볼트 여러분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류가 중요한 건데 전류가 1mA 이하로 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겨울철에 우리가 이렇게 옷을 벗을 때 입을 때 할 때 정전기 생기잖아요. 찌릿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게 몇 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이게 우리 치료하는 게 3,000볼트인데 네. 우리가 정전기 딱 생기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잖아. 2,000볼트? 네. 2만 볼트. 아, 2만이에요? 네, 훨씬 2만 높으네요. 볼트. 네. 2만 볼트인데 우리 안전한 건 뭐냐면 전류가 굉장히 짧게 아주 초순간적으로 쫙 들어오기 때문에 깜짝 놀래긴 해도 네네네.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치료기는 3,000볼트에 1mA 이하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예. 네. 네. 다들 그거 걱정하세요. 높은 게 들어가면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네네네. 거 없습니다. 네. 혹시 통증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하셔서 심현기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자, 네.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아, 제가 원래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늘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네, 네. 좀 일을 더 하면은 좀 더 아프고 조금 쉬면 좀 낫고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근데 어제부터 네. 갑자기 오른쪽 다리 쪽이 네. 서서 걸어 다닌다든지 네. 가만히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옆으로 눕는다든지 뭐 다리를 오그리고 앉는다든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통증이 갑자기 와서 아. 걱정하고 있는 참에 마치 해서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네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혹시 CT나 MRI 찍어 보셨나요? 허리 쪽으로요? 아니 MRI는 안 찍어봤어요. MRI는 안 찍어 그런 거, 보시고 예, 예. 그럼 가까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만 찍어봤어요. 옛날에. 뭐 CT하고 MRI 찍어갖고 혹시 디스크가 눌리는지 혹은 그런 건 검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네. 이제 허리 쪽인 경우에는 디스크 신경이 눌린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 눌리면 그 눌린 데 따라서 이제 그 통증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는 겨울철에 이게 많으세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아무래도 추운데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면 근육이 잡아 당기게 되니까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디스크의 이 옆에 있는 이 척추 그 주위에 근육이 확 당겨지게 되니까 약간의 디스크 기운이 있는 분들은 이게 눌리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갑자기 다리를 못 움직일 정도로 통증이 생긴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가까운 병원 가서 CT나 MRI 찍어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낫는다. 난 이거 이렇게 저거 했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극 치료, 충전 치료법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뼈에 문제가 네, 있을 수 뼈의 있다. 문제, 신경의 네. 문제일 경우들이 많으세요. 허리 쪽은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아래 발바닥에서 발목까지가 아, 네. 네. 예, 막 시리고 저리고 얼음구덩이에 발을 넣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워요. 아, 네,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 지가? 이게 한 10년은 됐나 봐요. 아, 10년 병원에 되셨어요. 댕기다가 네네. 포기했어요. 아, 수정냉증도 있으세요?
손발이 차요? 수족냉증도 있어요. 저 아, 네, 많이 네. 발이 돌아갔어요. 완전히 이제. 아, 돌아가셨어요. 뭐 정확한 건 직접 이제 진찰을 하고 제가 직접 뵈야 되지만 전화상으로는 이제 뭐 한계는 아무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보시면 10년 이상 시리고 손발이 찬 거는 이제 아까 그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족저근막염 생기는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그 발바닥에서부터 연결이 돼 갖고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위쪽에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무릎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다리 쪽으로. 근데 여기에 지나가는 신경과 그다음에 근육과 그다음에 혈관 이런 것이 이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 저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기가 떨어진 증상이에요. 그게 10년 됐는데 병원에 가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여쭤봐도 가면은 나 이거 저리고 아파요. 그러면 진통제. 그 그다음에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약간 없죠. 염증이 네. 있으면 항생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완제 처방. 저도 그래 왔었어요. 여지껏. 네. 전기 자극 치료 충전 치료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근데 이걸로 안 좋아지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저리고 계속 저린 거는 신경 기능이 떨어져 갖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요. 아주 지독한 통증까지 가기 전 단계지만 저린 거예요. 약간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방전이 됐을 때는 50% 정도가 이제 방전이 됐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런 경우는 30% 계속 모자르는 거예요. 모자른 상태에서 전기를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주면 저린 거 그리고 심한 경우 신경마비까지 오세요. 여기 보면은 먹먹하고 팔다리가 남이살 같은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도 이제 천천히 좋아져요. 이건 10년 된 거니까 10년 된 질환을 한 번에 치료한다는 건 있을 수는 없고 한 몇 달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시고 특히 이제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이 수족냉증은 이쪽에 이 글롬이라는 그런 우리 혈관 구조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게 닫혀 있는데 글로미가 열리게 하려면은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가면 글로미가 열려요. 글로미가 열리면은 미세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스템이 각자 다 하는 거고 어떤 약으로 해서 뼈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로 해서 놔서 좋아질 게 아니고 스테로이드 주사나 뼈 주사는 오히려 전기를 잡아 뺏어 먹게 돼요. 소통, 전선을 끊어 버린다고 제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전기 충전은 완전 반대 치료예요. 충분하게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줌으로 해서 세포들이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할 때까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힘을 얻어갖고 세포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미세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줌으로 해서 세포들이 재생이 되니까 이제 저림이 좋아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만성 네.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전기 자극 치료가 좀 적응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꼭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이 전기 자극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뼈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하지 않고 주로 이제 근육, 네, 근육 근막, 힘줄 이런 쪽에 많이 좀 적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에 좀 도움이 될지 적응증을 좀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적응증은 이제 세포를 충전하는 개념이니까 어떠한 세포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근육통에는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근육통은 굉장히 좋아지고 근육통이 뭐냐면 여기저기 목 땡기고 근육이 뭉쳐 있고 저는 어깨가 뭉쳐 있어요. 저는 허리가 뭉쳐 있어요. 아니면 장단지 근육이 뭉쳐 있어요. 이거는 뭐 상당히 빨리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대 손상이 있던 인대염이 있을 때 그거를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항생제 주고 이렇게 보존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인대가 당겨졌을 때 초음파로 보면 인대가 붓는 자리에 보면 부어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족저근막염도 상당히 빨리 좋아지고요. 족저근막염 진짜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으로 치료를 해드리면 돼요. 무릎서부터 장단지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에 발바닥 이렇게 치료를 하면 족저근막염 많이 좋아지고 테니스 엘보 상당히 빨리 좋아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전기 자극, 전기 충전을 해주면 급성 위경련 급하게 체했을 때 요 정도는 위경련이 있는 건 5분이면 치료가 끝나버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약도 줄 필요 없고요. 딱 하면 그냥
빡 20세 된 아가씨가 갑자기 와서 여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 내 거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오셔갖고 했는데 만져보니까 이렇게 주먹처럼 꽉 뭉쳐 있었어요. 위 경련이 있어갖고 막 토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열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전기로 충전을 한 5분 정도 딱 해줬더니 그 자리에서 딱딱한 게 쫙 풀어지면서 통증이 진통제 안 쓰고 그런 그러니까 뭐 위경련도 뭐냐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자극이 돼서 꽉 뭉치는 거야. 우리가 추우면 이렇게 웅숭거리면서 근육이 붙는 것처럼 위장도 이 내장기관도 마찬가지로 경련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빨리 좋아지고 오십견 뭐 웬만한 어깨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목 디스크 생각보다 목 디스크가 상당히 빨리 좋아지세요. 이렇게 보면 목이라는 건 목 디스크는 대부분 여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눌러서 뭐 수술할 정도에 되는 경우는 100명 중에 한 10명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뒤로는 우리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 받아. 일할 때 꼬부리고 하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매일 핸드폰 보고 찍고 그다음에 컴퓨터 보고 그러니까 이게 거북목도 되고 뭐 이 뒤로 다 당기는데 이게 뒤로 당기게 되면 이 디스크가 약간 돌출돼서 이제 누를 수도 있지만 CT나 MRI 찍었을 때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 디스크 같은 게 많이 좋아지고 네. 허리 디스크는 좀 깊기 때문에 그렇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전기 자극 통증 치료가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전기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하시는 게 좋고 수술 후에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수술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해보는 게 좋고 무릎 통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좋아지고 그다음에 드물게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신경마비 이런 경우 오래 걸리고요. 통증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충전해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더 이제 좀 좋아지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양한 통증 치료에 네, 좀 통증 도움이 치료에 되는데. 상당히 많이 자, 돼요. 그러면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예,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분은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이분은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병원 20군데 다니신 분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아파요. 아파 갖고선 걷지도 못하는데 전기 자극 치료만 해줬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갖고 치료 후에 빨개진 거 보이시죠? 치료 전에는 순환이 돼서. 예, 네네네. 순환, 미세 순환이 확 증가되면서 이제 스스로 자가 치료를 유도하는 치료다. 전기 자극 치료는 약물이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을 주로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세포 자체를 재생시켜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는 이제 네. 부종에도 좀 도움이 이 되나요? 다음 사례는 네. 이제 부종에 좀 잘 빠져요. 그래서 이제 부종은 이게 전기 미세 순환이 이제 전기가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거는 좀 부어 있는데 밑에 걸 보면 약간 그 부종이 들어가면서 약간 빨개진 게 보이죠. 그 밑에 쪽으로 빨개진 것이 이제 이 미세순환이 증가되면서 부종이 빠진 거고 이것도 이온화 현상으로 찐득찐득한 림프 슬러지를 맑게 해주니까 부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 사진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탱탱하게 부어 있는 것이 전기를 집어넣음으로써 고조나 미세전류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온화가 돼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부종이 싹 빠지는 게 보입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통증 정도에 따라서 네. 이제 치료 시간이나 기간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급성일 땐 그리고 또 네, 만성일 때 급성인은 네. 빨리 낫고요. 네. 만성일 때는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저거 돼요. 그래서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땐 급성 통증은 한번 오셨을 때 10분 내지 20분 정도 하면 되고 2 내지 5일 간격으로 많이 아프니까 그랬을 때 뭐 1 내지 5회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빨리 좋아져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새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오래돼. 네. 저같이 이제 오래된 배터리들은 좀 효능이 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오면 한두 번 치료하면 확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오래된 배터리들은 아무래도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 보시면 되고 만성통증은 좀 오랫동안 충전시켜줘야 되고요. 간격도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치료받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 10회 정도로 권해드리는데 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지금 현재 뭐 6개월 동안 매주 오신 네. 분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 6세 24회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세요. 네, 제가 어제 차 배터리를 갈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배터리를 아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네, 네. 아직까지도 통증을 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좀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증이라는 거는 일단은 너무 참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의 신호라는 건 나 전기가 떨어졌어요. 나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나 지금 이게 배고프든지 아프든지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무조건 참는 건 좋은 건 아니고 빨리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이 가장 없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수술은 아주 급성하고 아주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최소한도 아주 뒤로 미루시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가급적 맞지 않도록 원장님 저 뼈 주사는 좀 싫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요새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지 않고 그리고 보존적인 요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하여튼 빨리 참고 견디지 말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 하나 딱 띄어갖고 고질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하여튼 가까운데 통증 클리닉도 많으니까 일단 통증 클리닉 가시고 또 뭐 선생님들 그 병원에 가셔서 빨리 통증을 잡아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전기자극 치료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새로운 치료법이기 때문에. 네. 네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심영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상실된 치아를 잘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됐으니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